제2차 한일협약 볼게요. 1905년 을사늑약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은 일본의 중재 없이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조선이 내보냈던 각국 공사관을 다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도 결국은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들 맘대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한일협약에선 이 1905년 11월 이후 3개월 뒤인 1906년 2월에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를 보면은 처음 한일의정서 때는 충고 정치예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였어요. 그랬다 1차 협약 때는 고문 정치. 충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바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 이 고 두 번째에 있던 고가 앞으로 와서 고문 정치를 시행하더라. 이게 1차 협약이고 2차 협약 때는 고문을 해. 그럼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통감.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1차 협약 때는 고문 정치. 고문을 하니까 통증을 느껴. 그래서 2차 협약 때는 통감 정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엔 충고 정치였다가 충고의 고가 앞으로 와서 충고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고문을 하고 고문을 하니까 통증을 느껴서 통감 정치.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고종은 조미수 조약의 거중조정을 이유로 미국의 특사 헐버트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거중조정이 뭐예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한다. 조선이나 미국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은 남은 나라는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해준다. 이게 바로 거중조정이죠. 이거를 믿고 고종이 미국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좀 도와줘. 이랬는데 미국은 당연히 그걸 쌩까버리는 거죠. 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 이런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고종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냥 쌩까버리더라. 결국 이렇게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고종의 서명도 없이 을사오적에 의해서 을사늑약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약은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받은 정권위원, 정부 대신이 조약을 체결을 하고 2단계가 되면 조약 체결권자, 그 나라에서 이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고종이죠. 그래서 고종이 조약 체결권자가 비준을 해줘야 돼요. 고종이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을사조약은 고종의 서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3차 한일협약 볼게요. 지금까지 1, 2, 3차 협약이 있었잖아요. 한일협약이. 그 중에서 3차가 마지막 협약이고 요 마지막 3차 협약은 한일신협약이라고도 부르고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부르는 명칭이 세 가지죠. 3차 협약이라서 부르는 명칭이 제3차 협약이라고도 하고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하고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워지더라. 3차 협약이라 이렇게 외우시고 정미 7조약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에 체결되냐? 1907년에 체결이 됩니다. 정미 7조약이 있어서 1907년에 체결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통감부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2차 한일협약 때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잖아요. 그랬다 3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통감부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고등관리, 고위직 관리를 임명하거나 중요한 행정 처분을 할 때는 통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액션을 취할 때는 통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어요. 그 정도로 통감부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차 협약 때 차관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을 했다. 그래서 차관이면 장관 다음에 차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굉장히 고위직의 일본인을 앉혔다. 제가 3차 협약에서는 통감부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감부가 어느 정도로 내정 간섭을 하냐면은 굉장히 고위 관리에 일본인을 앉히는 거예요. 그 고위직이 바로 차관이에요. 그래서 차관에 일본인을 앉히는 차관 정치를 시행한 게 제3차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 한일협약 때 통감부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3차 협약 때는 이 통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일본인을 차관이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앉히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3차 협약 때는 군대를 해산을 해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정미의병이 되는 거죠. 이 순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해요. 헤이그에.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구실로 고종을 몰아내고 순종을 왕에 앉혀요. 근데 순종은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 맘대로 3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정미의명은 정미 7조약이 1907년이었죠. 그럼 정미년, 정미의병도 당연히 1907년이고, 우리 갑을병정 할 때 갑이 끝자리가 4였죠. 갑을병정. 그러니까 4, 5, 6, 7 하면은 정미년, 정미의병은 끝자리가 7이더라. 그래서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면서 군인들이 정미의병이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정치 한번 정리해보면, 일본은 처음에는 충고 정치,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였죠. 그랬다가 어드바이스, 충고를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고문을 해버려요. 그래서 충고, 두 번째 있던 고가 앞으로 나오면서 고문 정치를, 1차 한일협약 때 고문 정치를 하고, 2차 한일협약 때는 통감부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통감 정치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고문을 하니까 통감, 통증을 느끼더라. 그래서 충고 정치, 고문 정치, 그 다음에 통감 정치고, 3차 한일협약 때는 통감부의 간섭이 심화가 되죠. 그러면서 일본인을 굉장히 고위직, 차관에 앉히는 차관 정치를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때는 차관 정치를 시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고요. 한일 의정서에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3차 한일협약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한일 의정서는 의정서와 협약이 있으면 의정서는 의논에서 정하다.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협의에서 약속한다. 이건 약속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구속력이 강하죠. 협약이. 그래서 의정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속력이 강한 협약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한일 의정서는 한일 간의 첫 조약이에요. 한일 의정서가 첫 조약이에요. 그래서 첫 조약인 한일 의정서 때는 서로 일본도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충고 정치 정도로 어드바이스 정도 하는 충고 정치로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고 충고 정치를 시행을 하고요. 이 한일 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유지 사용권을 가져간 거예요. 왜? 한일 의정서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일본이 급하게 그냥 체결을 한 거예요. 러일 전쟁 발발하니까 한반도 땅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을 이용을 해야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야. 러일 전쟁 발발하니까 바로 그냥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고 군사유지 사용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한시설 강령은 이 군사유지 사용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좀 더 뺏어가기 위한 일본 내각의 문서가 대한시설 강령이다. 그래서 이것도 군사유지 사용권의 연장선에서 좀 더 많은 거를 대한제국에서 가져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일 의정서 안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한일 의정서 내용 중에 조약 체결 시 일본의 사전 승인을 득해라. 그래서 외교권을 제한을 한다. 을사조약 때는 뭐였죠? 외교권을 박탈해 가져간 거죠. 반면에 한일 의정서 체결했을 때는 외교권에 제한을 가했다. 이런 특징도 있다 생각하시고, 한일 의정서에 이어서 1차 한일 협약 때는 고문 정치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문 오면 예전에 이모군란 청나라가 해결을 하고 고문을 앉히죠. 그래서 마젠창과 멜란도로프를 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문 정치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임마 뭘 메스?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멍 때리고 있어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메스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간호사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의사를 딱 보더니 임마 뭘 메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이미 이모군란 땐 마젠창과 멜란도르프, 그리고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때는 메가타와 스티븐스, 이렇게 외우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한일협약은 을사조약이고요. 을사조약은 외교권 박탈,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통감 정치를 시행을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더라. 그리고 3차 한일협약은 3차니까 세 가지의 명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3차 한일협약, 한일시인협약, 정미 7조약, 다 3차 한일협약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통감 정치, 이 통감의 어떤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그랬죠. 통감부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일본인을 차관이라는 굉장히 고위직에 앉히는 차관 정치를 시행하게 되고, 더불어서 순정이 물렁물렁하니까 군대 해산까지 일본이 압력을 넣더라.